보신 것처럼 어젯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과 2시간 넘는 대치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이현종 위원님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은평구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자세한 범행 동기는 추사 중인 상황인데요. 예. 오늘 오전 조사에서는 자해하려고 이런 행동을 벌였다라고 피의자가 진술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피의자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한 행인이 지나가면서 연기가 난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붙어서 이 차에서 이 피의자가 갑자기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서 이 목격자를 행인을 위협했다고 하고요. 행인이 도망을 가니까 경찰한테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넘게 대치 상황이 이어졌던 건데요. 오후 10시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됐고요. 누군가를 해치거나 인질로 잡은 상황은 아니지만 경찰관한테 흉기를 휘두르고 자해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남성의 가방 안에 흉기 무려 7자루가 더 있었다고 하고요. 예. 네. 양손에 흉기를 들고 대치 상황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넘게 그럼 주민들은 공포에 떨은 건데 뭐 테이저건이나 뭐 다른 걸로 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현장 경찰들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인질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데 아마 현장 경찰 이야기는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의 흉기로 본인의 자해를 지금 계속 위협을 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테이저건을 쏘더라도 일정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자해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걸 설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현장 책임자가 가서 이제 설득을 하고 흉기를 내려 하면서 그 틈을 타서 경찰 특공대가 일단 진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뭐 전체적으로 주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었지만 일단 본인이 일단 그 자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단 시간이 예.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 남성은 모두 8점의 흉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걸로 전해지는데 이게 상당히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처벌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흉기의 개수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 일단 흉기를 하나만 소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범죄 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총포도건 관리법에 따라서 이 허가받지 않고 소지할 수 없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러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이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우범자 조항을 적용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이 폭처법상 처벌받는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소지를 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많은 양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 법이 적용이 되려면 폭처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상습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서 폭처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면 이 우범자 조항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자해를 하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해는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굉장히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젯밤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소지한 승객이 있다는 5인 신고가 접수돼서 또 한강철교에 좀 비상정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제 한 8시 55분쯤인데요. 용산역에서 노량진역으로 가려던 그 안에서 예. 그러니까 누가 이제 가방에서 뭘 꺼내서 집어 던졌던 모양이에요. 그걸 이제 흉기로 오인을 해서 여러 가지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흉기 난동이 있다는 바로 신고가 들어갔고 네. 그래서 이제 정찰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요즘 지하철을 타보면 저도 최근에 지하철을 탔는데 네. 그 지하철에서 유명한 그 여자분 빌런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검은색 옷을 입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는 맞아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제 옆에 탔었어요. 예. 아, 실제로 타셨군요. 그러니까 저는 언뜻 본 기억이 있어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청년들 향해서 굉장히 위협을 가하고 예.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순식간에 또 이 승객분들이 딱 자른 이 승객 탑승구로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지하철에서 이런 사태가 자꾸 터지니까 많은 어떤 분들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원래는 별거 아니었는데 네. 굉장히 아마 걱정하신 분들이 바로바로 신고를 해서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것 이게 같습니다. 지금 불안감들이 커지는 거잖아요. 사실 또 이제 과한 불안감은 생활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다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라든가 경계하는 마음은 뭐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과도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 9호선에서 연예인 영상 보고 환호성 질렀는데 이거를 이 흉기난동으로 오인하고 맞아요. 신고해서 그랬죠. 대피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또 다치기도 했었고 예. 또 무고한 중학생이 범죄자로 오인을 받아서 이렇게 제압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과도한 불안 심리가 오히려 또 다른 피해를 부추길 정도로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되 우리가 또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치안 유지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보겠습니다. 지난 5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근황이 알려졌습니다. 이 법원에 한 달 동안 반성문을 5차례나 추가 제출했다고 해요. 네, 7월 7일에 첫 반성문을 제출하고 나서 이후에 5차례나 무려 한 달 사이에 예. 추가로 제출했다고 하면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반성문을 썼다는 그렇죠. 건데요. 처음에 반성문을 제출했을 때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판사가 읽어보는지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좀 구체적으로 읽어볼 테니 할 말이 있으면 뭐 범행 경위라든가 어린 시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써서 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반성문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물론 진정한 반성이 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그보다는 정유정의 성향상 평생을 인정 욕구라든가 소통 욕구에 목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이걸 통해서 판사님이 내 반성문을 구체적으로 읽어주고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확인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인정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이렇게 반성문을 계속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성문이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요즘에 재판부에서 판사님들이 반성문을 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성한다는 사실은 양형의 요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많이 길게 여러 번 제출한다고 해서 다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정한 반성과 어떤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한 반성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성문 내용도 뭐 반성문이라고는 하지만 내용을 실제로 읽어보면 자기 변명이라든가 하소연으로 일관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낸다고 해서 다 감형 요소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진정한 반성 여부가 결국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이 토크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앞서 저희가 또 보여드린 어떤 CD가 있었는데 홍범도 장군의 건국 훈장 추서 연도 오류가 있었습니다. 1962년으로 바로 잡습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